내가 뭘 잘못했어? 누군가와 다툰 뒤 혹은 서운한 기색을 눈치챈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아니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꺼낸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이후로 대화는 단절되고 상대의 얼굴은 굳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분명 나는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왜 이 말은 이렇게 많은 서운함을 남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말은 겉보기엔 질문 같지만 사실은 항변이자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상대의 감정은 무시된 채 내가 느낀 억울함만 앞세워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마치 너는 괜히 화난 거야. 내가 민감한 거지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대화가 아닌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더욱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그 순간의 감정이 강하게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당혹스러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섭섭함 같은 감정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죠. 그런데 감정이 앞선 말은 대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상대가 진짜 듣고 싶은 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너를 불편하게 했는지에 대한 공감인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를 먼저 말하고 맙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말을 한 다음 상황이 나아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는 설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회피를 선언하는 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 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 부부, 자식 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는 배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내가 그걸 왜 사과해야 해? 말을 했으면 알았어야지 같은 표현과 함께 억울함을 감추는 말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인생, 말없이 속상함을 사귀며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억울함으로 변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꺼내는 방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대신 혹시 내가 어떤 말이 불편했을까?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줘라고 묻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태도로 전해지고 진심은 항변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전달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억울함의 기색, 방어적인 눈빛, 감정을 닫아버린 말투는 상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인정할 생각이 없어. 지금 이 분위기가 불편해. 너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싫어. 말은 짧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습니다. 상대는 그 말에서 당신의 진심을 듣기보다 태도를 먼저 느낍니다. 말이 아니라 말투가 문제였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의도한 메시지는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라는 궁금증일 수 있지만 상대는 왜 또 나를 탓하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 감정이 민감하게 요동칠 때는 말의 뜻보다 말의 뉘앙스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엔 더 깊은 오해가 쌓입니다.
이런 갈등은 자주 반복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서로가 방어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동안 정작 상대의 감정은 설명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채 방치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말을 주고받고 있어도 대화가 아닌 대립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말하지만 결국 각자 자신의 억울함만 되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할까요? 왜 억울하다는 감정이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듣는 건 곧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것은 곧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줘라는 방어 심리를 일으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쉽게 표출되는 문장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는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앞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인정되지 않으면 설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설명은 공감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외면한 채 내 억울함만 말하면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내 말 속에서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구나라고 느끼며 문을 닫게 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여운은 더 깊고 때론 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한마디가 왜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지를 이해하려면 말 속에 담긴 감정의 구조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말로 전하지 못한 혹은 너무 자주 말해서 무뎌진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말은 많은 경우 사과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그건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라고 반응합니다. 이때 상대는 더 이상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응은 너의 감정은 틀렸어라는 판단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공감 없는 설명은 설득이 아닙니다. 감정이 인정되지 않은 채 시작된 해명은 자기 방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 설득하면 관계가 풀릴 거라 믿지만 관계는 이해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만 회복됩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속상했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억울함보다 훨씬 더 강한 신뢰를 남깁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관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 상대의 감정도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억울한 만큼 상대도 서운하고 내가 당황스러운 만큼 상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준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내가 그 나이에 그걸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말을 막고 때론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대화의 문은 조용히 닫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오해에서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난 정말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 그건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되고 모른다는 말로 감정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모른 척이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관계는 정확한 말보다 따뜻한 말에서 회복됩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상했겠다. 내가 그 상황에서 잘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말은 사과 같지만 동시에 이해의 문을 엽니다. 사과는 책임의 고백이 아니라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자세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관계를 풀려 하지만 그 안에 공감이 없다면 말은 벽이 됩니다. 억울함이 앞서는 말에는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해도 그 안에 상대를 향한 감정의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관계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관계는 감정으로 열리고 말투로 유지되며 태도로 깊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그대로 말로 옮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대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감정은 가다듬어야 전달됩니다. 우리가 말로 감정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욱하고 튀어나온 말은 대개 방어적이고 서운함을 넘어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감정을 이름 붙이고 존중을 담아 말하는 연습은 말의 결을 바꿔줍니다. 나는 지금 억울해요가 아니라 나는 그 상황이 좀 속상했어요 라고 말하면 같은 감정도 더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조절의 말습관입니다. 1.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멈추기. 2. 화났다가 아니라 서운하다, 당황스럽다, 무시당한 것 같았다 등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3. 왜 그래? 대신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요처럼 감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말로 표현하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품격 있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말은 단지 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던진 말은 친하기에 더 아픔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말을 줄이기보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필요하지만 언제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갈등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오해는 계속 자랍니다. 그 침묵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사람이 점점 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끝은 고립입니다. 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의 온도, 말의 구조, 말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억울함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흐를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소통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과의 갈등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싶어서 말했을 뿐인데 그 아이는 늘 나한테 삐쳐 있어요. 그 어머니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하는 억울함을 안고 있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엔 늘 당신 감정은 틀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엔 수년간 쌓인 서로의 감정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진심을 전하고 싶지만
그 방식이 늘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억울함이 앞설 때 말은 자기 방어의 무기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무기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무장해제된 언어에서, 상처를 내려놓은 태도에서,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려는 자세에서 전해집니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기 전에 혹시 내가 서운하게 했을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과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따뜻한 말이 오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정은 억울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 주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이 짧은 말들은 설명보다 더 큰 신뢰를 쌓고 억울함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태도이며 말은 나의 얼굴입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만 앞세운 말, 상대의 마음을 외면한 말, 책임은 피하고 서운함만 쏟아낸 말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하루 말을 바꿔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대신 내가 혹시 마음을 다치게 했을까?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